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더벨에서 아침에 나왔던 기사죠. 묘연한 미국 진출 다시 내건 밸류앱 전략 신약 3종 이라는 이제 제목의 기사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HLB는 오늘 주가상으로는 전일 대비해서 강보합권인 정규장 마감이 53,3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회 HLB 바이오 포럼이 있었고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작년도 이제 5월달에 2회 이제 바이오 포럼에서는 항서제약에서 프랭크 지양 이제 부사장이 와서 이제 CRL 관련되는 부분의 이후 대응이라든지 타임라인 등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면서 좀 핫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항서제약 관련되는 인물은 이제 포럼에 등장하지 않았고, 항서제약은 이제 오늘 그 홍콩 증시에 이제 상장하는 뭐 그런 어떤 이제 일정들이 좀 뭐 영향을 좀 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어제 바이오 포럼에서 있었던 이제 기사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딥한 이제 기사를 많이 내는 더벨의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HLB 묘연한 미국 진출. 이 묘연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뭐 넓고 멀어가지고 좀 아득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 진출 관련되는 부분들이 단기적인 보다는 좀 아직 이제 불확실성한 그런 입장의 어떤 이제 제목을 단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내건 밸류업 전략의 신약 3종의 어떤 이야기들 내용을 한번 보면, 진양군 회장이 이제 한영사에서 올해에는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 FDA 신약 상업화를 성공하겠다. 내년도에는 이제 엘레바가 그 라이센스 인해온 리라푸라티닉 관련되는 부분에 당간암 관련되는 부분에 신약 성공을 하고, 선낭암제 신약도 이제 처방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전체적인 목표로 신약 3종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 부분들을 이제 어제 바이오 포럼에서 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열 내 이제 바이오 부문의 계열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 노현홍 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등 외부 인사도 초청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항서제약 관련되는 뭐 이 인사는 참석 관련되는 부분 영향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HLB 포럼의 분위기는 역시 예년과 달라졌다. 그 양일간 뭐 진행되는 그 행사 중에서 첫날 이제 일정만 언론에 공개한다. 그룹 임직원 대상의 내부 행사로 이제 진행하면서 현장에 별도 이제 미디어룸을 통한 하상 중계로 뭐 행사를 뭐 포럼 형태니까 주제 발표가 있고 거기에서 뭐 토의를 하는 부분들이겠죠. 외부 행사라기보다는. 그래서 작년 행사는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CRL 관련되는 부분에서 단순한 생산 시설의 문제라며 의혹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바이오 포럼이 더 좀 사실은 시장에서는 핫한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항서제약에서 프랭크 지양 부사장도 와서 이제 시장에 이제 조금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3월 달에 두 번째 이제 CRL이 하고 지금 5월 달이니까 시차로 보면 항서제약의 인물이 왔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시장의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행사일 건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어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항서제약의 최근 이제 홍콩 상장 관련되는 부분 일정하고 좀 맞물리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병용 임상 파트너인 항서제약 관계자, 요 프랭크 지양 부사장이 이제 온 거죠. 가장 이제 그 세계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심 인물이었거든요. 핵심적인 어떤 프랭크 지양이 왔는데,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한 흐름하고는 좀 달라졌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날 개회사를 어제 주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거고, 오늘도 이제 그런 주가 흐름의 연속적인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장기적인 어떤 비전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타임리한 지금 시적절한 어떤 부분의 어떤 요소는 좀 뭐 전해지지 않은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간암 신약 관련되는
허가 관련되는 어떤 부분의 어떤 전체적인 플랜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하고 이제 오늘 이제 바이오 포럼 관련해서 요거는 뭐 어제 나왔던 기사죠. 그래서 캄넬리주맙 부분뿐만 아니라 이 리라푸라티닉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제 뭐 리차드 킴 박사도 와서 이 부분의 임상의 담당을 1, 2상에서 이제 했던 부분에서 이제 리라푸라티닉 관련되는 이제 설명이라든지 뭐 인했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간암, 내년도에 단간암 신약이 결국은 이제 신약 개발사들의 핵심은 개발 과정을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규제 통과해서 상업화하는 거거든요. 그 좀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작년부터 홀드되고 다시 재개되고 또 홀드되고 재개하는 과정에서 한 2년 가까운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상업화에 성공해야 되는 어지는 뭐 계속 이제 표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선남 신약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9월 달에는 이와 별도로 유럽에 이제 승인 신청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리라푸그라티닉 관련되는 부분은 연내에 FDA 이제 허가 신청 관련. 그래서 모멘텀은 이제 9월달 연말. 그 다음에 계열 종목을 보면 이제 테라피틱스의 6월 정도면 NK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락업 과정과 탑라인 발표도 또 앞두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은 계속 있습니다만 시장이 바라는 것은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에 일단 불확실성을 해소를 언제쯤 해주느냐. 이제 주가는 이제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두 달간의 주가 흐름에 보면 뭐 명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단일 파이프라인에서 벗어난 부분들, 특히나 포스트 리보세라닙 이후의 어떤 과정들도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적인 신약 이제 계열사 전반의 미래 개혁. 그래서 이제 요 중심에 이제 HLB 제넥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기타 이제 계열사들 포함해서. 그 다음에 밸류업 과정을 작년에도 이제 진양호 회장 계속 이제 전 계열사들의 저평가 부분을 밸류업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부분들은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새로 계열로 넘어온 회사들의 확장들을 통해서 뭐 이뤄가겠다, 이런 어떤 이제 취지겠죠. 기존의 이뮤노믹, 뭐 베리스모, 뭐 카티, 뭐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적응증도 뭐 그 파킨슨병이라든지 확장을 이제 계속 하는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베리스모 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티가 혈액하면서 이 고용암으로 넘어갈 수, 요것도 결국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HLB기를 보면 도전과 좌절이 참 많았지만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계속 성장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기 라인에서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면 파이프라인도 이제 확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중심에서 기타 적응증 확장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내년까지 글로벌 신약 3개 이상 출시할 기대를 갖는 회사가 되었다. 이러면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자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을 몇 개 이제 출시하겠다, 이런 이유는 과거에 이제 2020년도, 2021년도에,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2019년도에 그 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 이후에 좀 전향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5년 이내에 항암제를 5개 출시하겠다, 이러면서 했던 부분하고 또 데자뷰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리보세를 포함해서 5년 내 5개 출시하겠다. 보통 이제 신약 개발사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 이야기하는 게 딱딱 뭐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지금 이제 글로벌 신약 세계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비슷한 어떤 흐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가시화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 이 당시에는, 이 조금 이제, 이 5개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냥 리보세라닙이 적응증이 이제
나누어서 이제 가는 어떤 형태였다면 지금은 이제 라이센스 이내했던 부분들과 이 선낭여 같은 경우는 이상을 통해서도 뭐 허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과 리보선익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글로벌 3상 관련되는 임상의 어떤 이제 유효성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뭐 가셔야되는 어떤 흐름에서 결과적인 어떤 결과를 올해 연말까지는 볼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회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합 흐름으로 계속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36,000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5월 21일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는 414만 주, 이제 400만 주를 넘어서 414만 주 되니까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의 잔고가 늘어난 부분과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 요소는 계속 이제 거래량이 늘기 전까지는 계속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늘고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이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의 특징인 커버링 매수 물량들이 신규 수급과 더불어서 나오면 언제든지 이제 뭐 급등 관련되는 부분들의 영향은 재료의 이제 노출에 따라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은 항상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은 체결보다 상한이 좀 더 많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홍콩상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주가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재료 관련되는 부분을 반영하면서 음봉 형태로 소폭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 일주일간 보시게 되면 월요일부터 해서 일주일간의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그냥 플랫형으로만 가는 흐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월화수는 음봉이었고 어제 오늘은 몸통 중심이 아니라 거의 이제 도치성 형태의 캔들로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 정도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량은 어제 55만 주, 오늘 더 줄어서 34만 주 정도. 굉장히. 그리고 이제 뭐 그 프리마켓하고 이제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이제 한 40만 정도. 그러니까 정규장에서는 34만 주니까 굉장히 작은 거래량이겠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매매 상위에도 이제 HLB 관련되는 수급 영향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좀 여기는 좀 빠져 있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비중 자체가 좀 작아 있는 부분이고,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소폭 매수고 외국인 쪽 기관 관련되는 부분에도 큰 지금 흐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창구 쪽으로 이제 보셔도 오늘은 골드만삭스에서 한 3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JP모건, 그러니까 공매도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가 있고, 같은 이제 공매도 창구 이제 뭐 모건 스탠리에서 뭐 좀 매도가 나왔고,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공매도 주관하는 이제 창구들 쪽의 어떤 매매 정도들만 좀 일어나는 모습이었고요. 하루 종일 거의 박스권이죠. 장중에 저점은 이제 52,600원대고 장중 고점은 53,000 뭐 초반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으로 진행되었고, 종가는 이제 53,300원, 뭐 어제 그 종가하고 동일한, 그러니까 보합권 정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번 주가 이제 지난주 흐름에 이어서 결국은 이제 지난주가 이제 5월 14일에 포함된 4월 14일에 이제 항서제약에서 그 포스트 액션 레터 이후에 답변을 보내고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어떤 수령 여부가 이제 기사로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만, 지난주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갭다운 되어서 근데 추가적으로 빠지진 않고, 회사가 정정 공시를 보면 6월 정도에는 뭐 최근에 뭐 모 기사를 보게 되면 15일 이내, 보름 이내니까 6월달 정도까지는 여기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나오고 리서브션 관련되는 어떤 부분에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하락을 세게 하진 않습니다만 보합권에서 그 기사를 기다리는 흐름이 좁아져 있는 볼린저 밴드에서 지속되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양봉 흐름이 출현이 나올지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 형성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시장에서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하는 부분은 최소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인
오늘 기준으로 이제 59,000원이죠. 이런 부분들을 간통하는 이제 양봉 흐름이 5월 8일에 나왔다가 이제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5월달 며칠 동안에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지가 일단 다음 주에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면서 흐름 챙겨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설명해 드립니다.